이것을 알려드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생소해 보일 수 있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불치병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한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가 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우한 코로나가 에이즈처럼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성이 강한 병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입니다. 2020년 1월 9일 대한민국에서는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작성 현재 확진자는 2022명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우한 코로나와 에이즈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우한 코로나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에이즈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한 코로나는 아직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가 부족한 병입니다. 따라서 에이즈처럼 완치가 불가능한 병일 가능성이 있고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이후 인체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 병에 걸린 환자 중 1년 이상을 지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사가 음성으로 전환되어 완치되었다고 퇴원한 확진자들이 있지만 환자의 몸 속에 검사가 어려운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전염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한 코로나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2,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 대비 적어 보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감염자는 이미 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의 감염자가 언제 10만 명을 돌파할 것인가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감염자의 규모를 10만에서 100만 사이로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 방향은 감염자를 전원 영원히 격리하는 것입니다. 감염자의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특정한 도시 또는 두세 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감염자들만이 사는 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염자가 격리된 채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네는 이미 한센인 마을의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도시를 단기간에 건설해야 되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자들은 새로운 도시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으므로 학교, 취업, 집 구입 등 모든 것을 도시 내에서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 일부만 감염되었을 경우 비감염자 가족 전체가 새로운 도시로 갈지를 결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비감염자의 경우라도 다시 나올 수는 없으므로 큰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염자의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물건을 자급자족하거나 무인 로봇을 사용한 배달 또는 드론으로 낙하를 받아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 밖으로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친구, 친척 등을 화상통화로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감염자의 규모에 따라서 도시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섬 등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지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감염자를 국가 밖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 대응 방식은 첫 번째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또한 추방 이후 더 이상 국민이 아니므로 관리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축 전염병에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 때문에 이 대응 방식은 인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이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접근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감염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감염자들의 폭동 등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감염자들의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세계적으로 협동하여 어딘가의 특정 섬들을 지정하여 전 세계의 모든 감염자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내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채택 가능한 정책 방향은 대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소수의 인원이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수십만 명이 감염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부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이미 심각할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 두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고려해본 이후 대응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중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치의 도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정부는 국민의 감염을 막는 정책을 비용 등의 이유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언젠가 전원 감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실망하게 되므로 정권이 그 전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감염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대부분이 감염자의 도시가 되고 비감염자의 도시가 어떤 외딴 곳에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을 낮출 수 있을까 등에 대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우한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한 에이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 우한 코로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한 코로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던 생화학 무기였다면 향후 실제로 더욱 에이즈에 가까운 병이 유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생각해보는 새로운 채널입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